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정말 주목받는 기업이죠. UiPath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로봇이 반복 작업만 대신해주는 걸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에이전틱 AI로 이렇게 막 바뀌고 있다고 해서요.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큰 변화의 흐름이죠. 특히 그 UiPath 최근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심지어 흑자 전환까지 했다고요? 네,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UiPath가 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에이전틱 AI 전략이 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기술의 미래나 기업 혁신 이런 데 관심 많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숫자부터 좀 봐야겠죠. 최근 실적인데요. 2025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3억 6,17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어난 수치예요. 14%면 상당한 성장세네요. 네, 시장에서는 한 3억 4천만 달러 후반 이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기대를 꽤 많이 웃도는 결과죠. 성장세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더 눈길이 가는 건 수익성 부분이에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5센트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8센트였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군요. 네, 거의 2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작년 이맘때는 적자였어요. 8,600만 달러 넘는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16만 달러 순이익으로 딱 돌아섰습니다. 흑자 전환이네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건데 이게 그냥 비용 좀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허리띠 졸라매서 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구조적인 변화, 또 성장이 같이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성과 뒤에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에이전틱 자동화로의 전략적 전환, 이게 아주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네. UiPath가 이제 더 이상은 전통적인 RPA,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규칙만 따라하는 로봇,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 에이전틱 자동화. 저도 요즘 AI 쪽에서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기존 자동화랑은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RPA가 만약에 정해진 선로 위만 달리는 기차였다면요. 기차요? 네. 네. 에이전틱 자동화는 약간 스스로 주변 환경을 보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지 경로를 막 찾아가는 자율주행차, 거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자율주행차 비유 좋네요. 훨씬 능동적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시키는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감지하고 심지어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책을 찾거나 거기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 이걸 갖춘 지능형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훨씬 자율적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적을 한다. 와, 진짜 똑똑해진 느낌인데요. 그럼 UiPath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요?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있는 건가요? 네, UiPath가 이걸 위해서 구체적인 도구들을 내놨습니다. 지난 5월에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선보였어요. 아,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이랑 에이전트 빌더? 네, 오케스트레이션은 이런 똑똑한 에이전트들을 회사 전체에서 잘 관리하고 조율하는 플랫폼이고요. 네네. 에이전트 빌더는 기업들이 코딩 잘 몰라도 비교적 쉽게 자기 회사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코딩 없이도요? 네.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50곳이 넘는 고객사가 이걸 써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거죠. 와, 450곳 이상이라니 정말 빠른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이런 지능형 자동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UiPath가 그냥 단순하게 작업 몇 개 자동화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면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 reimagine work 하도록 돕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CEO인 데니엘 다인스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방식을 재구성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서비스 분야다. 이러면 단순히 상담원이 하는 반복적인 업무 줄이는 걸 넘어서요.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예전 기록이나 지금 상황, 심지어 감정 같은 것까지 파악해서 딱 맞는 해결책을 먼저 제안한다거나 오, 아니면 더 복잡한 문제는 이건 이 담당자가 제일 잘 알겠다 싶으면 바로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전체를 혁신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와, 정말 업무를 재구성한다는 말이 와닿네요.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 혹시 어떤 분야에서 특히 이런 변화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다뤄야 할 데이터가 엄청 많고 복잡하고 또 실시간으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산업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나 헬스케어, 제조업 같은 곳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금융, 헬스케어, 제조업. 네. 네, 이런 산업들은 또 지켜야 할 규제도 까다롭고 혹시 오류라도 생기면 그 비용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능형 자동화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걸 도입한 기업들 중에서는요. 이걸 통해서 연간 수백만 시간의 업무 처리 시간을 줄였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백만 시간이요? 네. 그리고 직원들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나 업무 만족도 같은 질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군요. 수백만 시간이라니. 근데 이런 전략적인 변화는 기술 인프라도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실적 이야기할 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성장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 클라우드 기반 ARR 연간 반복 매출이 10억 달러 넘고 성장률도 25% 이상이라고 했었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사실 이 에이전틱 AI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거의 필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필수 기반이다? 네. 왜냐하면 이 지능형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고 또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해야 하잖아요. 네네. 이걸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유연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꼭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UiPath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 그러니까 기업 내부 시스템이랑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사스 모델, 구독형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전환을 막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요. 바로 이런 기술적인 필요성이랑 시장 트렌드에 잘 맞춰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 자원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또 항상 최신 기술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어보니 결국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두뇌,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아주 튼튼한 심장, 이 두 개가 결합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적, 전략적 움직임이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수익성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이전틱 AI라는 고부가 가치 솔루션으로의 전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 이게 비용 통제 노력하고 딱 시너지를 내면서 수익성 개선을 확 이끌었다고 봐야죠. 시너지가 났군요. 네, 비계획 기준, 그러니까 뭐 일회성 비용 같은 거 빼고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영업 마진이 17%까지 올라왔어요. 17%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25%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와, 25%포인트 상승이면 정말 극적인 개선인데요. 예전엔 사실 좀 손실을 보더라도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뭐 한때는 성장성을 위해서 수익성을 좀 희생하는 그런 전형적인 테크 기업의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단단한 수익 구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안정성이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성장세 그리고 수익성 개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 환경 자체는 UiPath한테 꽤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 특히 지능형 자동화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일부 예측을 보면 2030년쯤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 원이 훌쩍 넘을 거라고 해요. 와, 60조 원 이상이요?
네, 이런 거대한 시장에서 UiPath는 지금 말씀드린 에이전틱 AI라는 확실히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경쟁사들도 다 AI 기능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UiPath처럼 업무 재구성이라는 큰 비전 아래에서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회는 확실히 커 보이는데 혹시 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이나 뭐랄까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모든 게 다 순조롭게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도전 과제들도 있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꼽아보자면요. 첫째는 기술 발전 속도예요. 아, 속도. 네, 이 AI 분야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정말 금방 뒤처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둘째는 현실적인 도입 장벽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좀 오래되고 복잡한 내부 시스템, 우리가 흔히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레거시 시스템. 네, 이런 기존 시스템하고 새로운 AI 기술을 부드럽게 통합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기술 자체는 좋은데 현장에 적용하는 게 더딜 수 있다는 거죠. 통합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조직 문화요? 네. 만약 에이전틱 AI가 정말로 업무를 재구성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역할이나 책임, 또 일하는 프로세스 전반에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아, 이런 변화를 직원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또 변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저항이나 혼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도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합, 그리고 결국엔 사람과 문화까지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군요. 그렇다면 당신께서 만약 투자자거나 아니면 이 분야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어떤 점들을 좀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좀 꾸준히 관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수익성 개선 추세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건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별 영업 마진 변화를 잘 봐야겠죠? 네, 지속성. 둘째는 연간 반복 매출, ARR 성장률이 계속 견조하게 유지되는지 봐야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기반 ARR 성장이 중요하겠죠? 이게 고객들이 UiPath 솔루션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속 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ARR 성장률. 셋째는 신규 고객 확보 현황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좀 규모가 큰 기업 고객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대형 고객 확보.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에이전틱 AI 기술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업무 재구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성과 확인. 네. 그냥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서서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 얼마나 깊숙이 통합되고 있는지, 또 고객사들의 성공 사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게 UiPath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UiPath는 최근 상당히 인상적인 재무 성과를 보여줬고 그 배경에는 단순 RPA를 넘어서 지능형 에이전틱 AI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성공적인 전략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클라우드 전환과 맞물려서 수익성까지 개선하면서 기술 혁신과 재무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그런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시장 기회도 커 보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 발전 속도나 시스템 통합 그리고 조직 문화라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UiPath가 목표하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들이 정말로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의 업무를 스스로 재구성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특정 작업이 자동화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 또는 직업의 정의, 나아가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이런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이나 어떤 윤리적인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변화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